일단 진행하도록 합시다. 먼저 알반 상반 교재로서 이제 요 세듀 교재 라인 중에 하나인 3일 사이 모의고사 요거를 준비해 봤고, 혹시라도 그 교재 선생님이 이제 선정하다가 이제 요 앞에가 이제 2024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대입 파악하고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 있는 이런 문제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교재로서 쌤이 이제 내신 대비 동안에 이제 교재를 쭉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3일 사이 교재라고 해서 뭐 알다시피 이제 빈칸 추론부터 장문 독해까지 이렇게 있고, 뭐 아시다시피 각 문제 유형별로 이제 다 한 번씩 건드려 볼 거고, 문제의 어떤 정답의 근거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좀 해설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이것만 풀면 좀 뭐하니까 여기에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대입 파악도 할 거야.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될 거니까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아까 쌤이 줬었던 숙제, 이게 숙제야. 우리 주말 숙제는 워크시트를 숙제로 해서 주중까지 해오는 거라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우리 내신형, 딱 보면 알겠지만 내신형이야, 내신형. 우리가 요 1회 풀었던 지문 가지고 이제 변형 문제라고 해야 되겠지? 뭐 잠깐 보면 알겠지만 다른 유형으로도 변형시켰거나 서술형 패턴으로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숙제로는 변형 문제고 요거는 이제 주말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쌤이 주말에 답안지를 주도록 할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우리가 랭크 77 하니까 이 랭크 77에 대한 숙제를 또 주중까지 해오고, 또 요거는 주말까지 해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 보고 하면 되니까. 승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수업만 듣고 가야 될까? 단어도 할 수 있겠어? 아니, 내신 때는 되게 활발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가녀린 순정 만화의 아픈 여주인공처럼 되게 목소리도 막 가냘퍼서 쌤이 뭐 어떻게 뭐라 할 수 없겠네. 어쨌든 쌤이랑 같이 총 12회분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플러스 문제까지 다 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회차별 풀어올 때는 다 풀어오면 됩니다. 몇 개 틀린 거 있어 혹시? 몇 번? 34번, 6번. 뒤쪽. 여기 있다. 호야, 호야, 여기. 우리 내신 때 6시 왔잖아, 호. 저쪽으로 가자, 저쪽. 우리 원래 목요일 반은 4명 정도 됩니다. 너무 2명이 좀 다른 시간대 와가지고 오늘 둘만 이렇게 진행할 거고. 교재는 혹시 준비돼 있어? 3일 사이 준비됐어? 풀어는 혹시 왔나? 진짜 완전 반대가 돼버렸네. 답안지는 선생님이 주면 되고, 요거가 이제 주중 숙제. 오리엔테이션은 방금 한 10분간 쌤이 찍었는데 답안지는 쌤이 가져갈게. 요거는 쌤이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할게. 그래서 3일 사이는 좀 풀어오시고, 그럼 오늘 호는 좀 힘들더라도 안 푼 상태에서 한번 잠깐 보자고.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몇 문제 풀어보고, 알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루틴이 6시에 오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주말에 숙제 냈던 거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풀어온 것들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거야. 8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듣기 평가도 쌤이 한 세트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단어 시험만 보고 가기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듣기 평가 한 세트 하고 단어 시험 보기.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적용하도록 할게요. 쌤이. 시작합니다. 자, 먼저 31번 빈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쌤이랑 같이 이제 한 타임에 이제 여러 유형을 다루게 될 건데, 이제 그 유형의 접근 방식부터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말과 어떤 말을 동일 조건 혹은 대조 조건으로 봐야 될 건지, 이런 흐름에 관련돼서 쌤이랑 같이 좀 많이 보도록 할 거예요.
31번 빈칸의 특징은 결국 한 단어 빈칸의 특징이죠. 이 빈칸을 말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주시는 거. 그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부연 설명이나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화라고 하지.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일반화시키느냐가 관건인 거지. 내가 사과배, 포도, 딸기에 대한 여러 조건의 글들을 읽었으면 내가 과일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그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31번 빈칸 특이고 32, 3, 4는 조금 더 난도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빈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빈칸의 문장 구조를 먼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고요. having의 ing의 끝이 어디였냐라고 쭉 본다면 이 knowledge에서 끝나고 주어, 동사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이때 having은 누굴 설명? 주어를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라는 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빈칸 앞에 퓨가 붙었기 때문에 퓨가 붙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명사를 꾸며주는 데 있어서 뭐다? 거의 없다라는 부정표현이니까 결국 빈칸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고대시대는 결국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어? broad하고 encompassing terms, 아우르는 어떤 용어 같은 것들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to bother about his pursuit of knowledge, 그의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뭔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빈칸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빈칸이 거의 없던 고대는 결국 방대하게 알아봤어야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뭘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것인가?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돼? 고대인들에 맞춰주셔야 돼.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에서 이제 과학자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가봅니다. 자, 오늘날 과학자라는 용어는 현재의 의미에서 과학자는 did not become a part of the language until the modern era.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과학자의 의미가 현대 시대까지의 그 언어의 부분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과학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미리 쓸게요. 고대와의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치? 과학자라는 소재를 가지고 고대와 미디어벌 시대, 그러니까 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필로소피가 전부였어. 그러니까 철학이 전부였으며 철학자가 결국 take care, caretaker, 뭐를 인간의 지혜를 보살피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다는 거. 즉 철학자라는 건 뭘 알고 있어? 도덕적 법칙, 뭐 이 다양한 요소들을 뭐 알케미부터 시작해서 뭐 연금술 뭐 다 알고 있었다. 모든 지식을 다 담당하고 있었다. 부연 설명. 그러니까 고대의 특징이 바로 나오네요. 아까 빈칸이 거의 없었던 고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 고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 철학자가 모든 걸 다 했다. 모든 지식의 담당자였다. 실제로 강조. 그러면 diligent scholar, 그러니까 부지런한 철학자. 그 시대 한 시대의 부지런한 철학자는 had been able to master, 다 통달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뭐를? 학술적 이 학습에 전적인 다 합계 같은 것들을 다 숙달했어야 됐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됐다. 그치? 이게 특징이었어. 그러면 having 퓨에 해당하는 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치? 그럼 우린 뭘 찾아주셔야 돼? 이 부분에 있었던 이 현대시대에 대한 과학자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주셔야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triking contrast 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었던 고대시대 이야기가 확연한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뭐? 오늘날의 세상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의 한 사람은 may devote lifetime, 평생을 한 유형에 균과 박테리아 같은 한 유형에 평생을 헌신할지 모르는. 그러면 현대의 특징은 뭐야? 한 분야에 오로지 다 헌신해버릴지 모르는. 그치? 그것도 full generation of profound study. 심오한 어떤 연구 속 완전한 한 세대 동안에 그 동안에 충분히 복잡하고 방대한 이런 주제를 생각해야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모든 걸 다 바친대. 아니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한 분야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거 having의 정보 누구 정보? ancient 정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빈칸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던 고대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지 않은 건 뭐의 특징이 되겠어? 현대의 한 분야만을 집중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으셔야 될 게 요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치? 한 분야에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던 고대시대. 그치? 이 말은 즉슨 뭘 얘기하는 거야? everything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지 됐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뭘 읽고 있어야 됐고 빈칸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현대시대의 대조를 통해서 써줬어야 됐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한 분야의 헌신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우리가 보기에서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보기는 결국 뭐여야 되겠어? 2번의 네트워크, 연결망. 그러니까 주변의 네트워크는 연결망이라는 뜻도 쓸 수 있지만 뭐가 되겠어? 지인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같이 알 수 있는 사람들, 동료, 그치?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동료에 대한 게 아니었고요. 전통, 과거의 지식도 아니었고 뭐 지시서도 아니었으며 발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details가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 있었다. 저 details가 말하고자 하는 게 현대시대의 한 분야의 직장, 헌신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목으로 이제 풀어주시자면 뭘 풀어주셔야 되냐. 이 과학 속의 철학의 어떤 기원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요. 무슨 얘기였니? 전적으로 고대와 현대의 차이를 통해서 고대의 특징을 얘기해 주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applying ancient philosophy to modern science,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 있어서 과거의 철학을 적용시키는 것 역시 될 수 없습니다. 필로소피의 역할, 그리고 과학의 한계와 필로소피의 역할 역시 아니었고요. 차이를, 현대와 과거의 차이만 빨리 찾아주시는데, 현대 과학은 달랐다. 고대 필로소퍼스와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었다라는 거 제목으로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필로소퍼들의 어떤 영향력, 어디에서의 현대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의 현대 과학의 영향력.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정답이 되려면 얘도 같은 맥락이니까 결국, 그치? 과거가 현대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31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 쉬운 문제들은 조금 빨리빨리 가고 난도 있는 것들은 조금 자세하게 보면서, 자, 역시나 빈칸 한번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빈칸의 시작이 어디였냐? 여기였습니다. this, 그치? This simple case.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순한 경우가 나타내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Increasing the chance of survival. 가능성이죠. 생존 가능성. 뭐에? 이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 이것이 less effective. 방향성 너무나 도드라지게 드러났다. 그치? 뭐에 있어서? 유전자의 생존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상 딱 보니까 이 가능성에 증가시키는 것이 덜 매력적이다. 문장이 다 되거든? 그러면 얘는 전적으로 이 빈칸 자리는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어? 명사, 뒷자리,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지금 내가 뭘 꾸며주는, 오거니즘을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의 생존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유전자의 생존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냐. 그치? 빈칸화 시켜보게 되면 어떤 생명체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빈칸 한 생명체가 되겠죠? 이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뭐한다? 유전자 생존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치? 요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글이었어. 그치? 어떤 생명체가 유전자 생존 가능성을 효율적인지 덜 효율적이게 만드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주시자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필자가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뭡니까?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능력, 이 보살핌과 공감이라는 것에 놀라운 능력,
이 어떻게 자연 선택, 진화가 되겠죠. 이 진화의 과정에 잘 들어맞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봐라. 이 가설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삶과 죽음에 포함된 이 직접적인 경우를 한번 떠올려봐라 하면서 뭘 들고 있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니까 이 여기서 나온 예시 누구? 애니멀의 포커스가 어떻게 방향성이 지어져 있느냐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한 동물이 이런 상황 속에 있어. 상황을 나옵니다. 어떻게? 이 부분과 차이점.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그 동물이 구해야 돼. 네 마리의 오프스프링, 자녀죠. 네 마리의 자녀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뭐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 그 동물이 so as to preserve, 보존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보존시키고 뭐라기보다는 이 프로저니도 오프스프링과 동의어죠. 자식입니다. 지 자식보다는 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동물이 행동한다면 이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다시 달라지네. 희생해야 될 상황에 내가 살고 자식이 죽게 만들면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 It's owns in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모든 부모죠.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살아남겠지.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내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대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 내 유전자를 계속 물려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경우 그 동물이 희생을 해. 지 스스로. 그리고 save the four progeny. 네 마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해줘. 이번에는 내가 죽고 자식이 살아. 이 경우는 어땠죠? 내가 살았으니까 내 유전자 보존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내가 희생을 해. 네 마리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네 마리 각각은 또 뭐를 갖고 있어? 절반. 내 유전자의 절반씩만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비록 it's all life. 내 생명은 죽겠지만 내 생명과 내 유전자는 it is hosting. 쥐고 있는 그 유전자와 그 생명은 are lost. 잃겠지만 2배 정도에 대한 많은 유전자가 서바이브. 남겠지. 몇 마리? 4마리의 자식이니까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2개가 유전자가 남겠지. 2배가. 나는 하나 남는데. 그치? 자녀가 살아남으면 2배 생존. 자, 이미 인과관계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쵸? 하나의 상황에 맞는 결과들이 다 나왔어. 그러면 이 결과에 맞춰서 얘를 빗대어서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었던 문제였겠죠? 그럼 어떤 생명체가 유전자의 생존 가능성을 더 낮출 것이냐라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아남고 자식이 죽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내 유전자가 보존되지만, 그치? 자식이 살아남게 되면 그 2배 이상의 생존이 되는 거니까 생존의 어떤 양의 가능성. 빈칸 문장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유전자 생존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그럼 얘도 유전자가 보존되고 얘도 보존되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뛰어난 거야? 얘가 더 뛰어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뛰어난 거니까 덜 효율적인 건 어떤 게 정답이 되어야 되겠어? 이 친구가 정답이 되어야겠네. 그치? 그러면 어떤 생명체? 내가 살고 자식이 죽는 생명체. 그치? 요거를 일반화시키면 되는 게 전적으로 32번 문제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t the expense of는 진짜 평가원에서 많이 쓰는, 고3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킨이 위에서 말했던 뭐가 되겠어? 프로저니가 되겠죠. 그렇죠? 내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그치? 내 동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생명체에는 유전자 생존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답 1번이었죠. 그 다음 뭘 통해서? 상호호혜. 이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해서 상부상조란 뜻이랬죠. 그렇죠? 내가 하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그래서 어떤 상부상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또
주인의 행동, 주체가 되는 그 행동을 바꿈으로써 부모가 행동을 바꾼다? 여기에서 많이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건 바꾼 게 아니죠.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것이지 행동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재하고 있는 selfishness, 여기에 이 selfishness가 물려받았다. 선천성의 단어거든. 그러니까 선천적인 이 selfishness는 이기심이죠. 이기심을 버린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이기심을 버리면 내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건데 정답의 반대가 될 수 있겠네. Through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의 영향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는 게 효율성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왜? 나밖에 생존을 못하니까. 자식을 살리면 그 2배가 생존할 수 있으니 효율성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빈칸 문제였고요.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겠니? 제목. 한번 쭉 봐. 승희도 몇 번까지 풀었어요? 플러스는? 한 문제? 요거까지는 풀었어? 그러면 제목 문제는 한 번씩 읽을 시간 가지면 되겠다. 호가 좀 못 풀어왔으니까. 한번 쭉 봐봐. 뭐가 정답이 돼야 될까? 제목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15초 정도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이기심 있는 행동, on이니까 이타심 있는 행동이 has environmental reason. 환경적 이유다. 이 환경적이란 말 자체가 후천성을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이타주의야. 이타주의는 뭐야? 남을 생각하는 말. 셀피시의 반대말이죠. 우정. in animal world의 우정. 뭔 소리야? 우정 얘기 아니야. 생존. self-sacrifice.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다. 뭐에? 그 유전자의 생존 전략. 그렇지. 내가 희생하면 2배 이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답.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한 생존, 유전자 생존의 효율성에 관련된 전략에 관련된 글이었죠. 역시나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 뭐가? 엠퍼시와 러브의 기원이 된다. 생존. 이기적인 유전자, 이미 틀렸어. 그치? 소재부터가 틀렸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대안이 된다. 뭐? 자연선택, 즉 진화의 대안일책이 될 수 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자기희생. 이게 유전자 생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왜 32번이 되죠? 왜 앞으로 가? 이상하네. 33번. 빈칸부터 먼저 볼게요. 빈칸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또 뭐였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네요.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이네요. 자, in either of these cases, 이 앞에 어떤 사례들이 나왔어. 그 사례들의 어떤 경우에서든 appraisers, 평가, 칭찬 이런 뜻이죠. 감정을 형성하는 평가들이 빈칸한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포인트는 뭐야? 감정과 관련된 형성의 어떤 평가가 어떻다? 빈칸한다. 좀 막연합니다. 1, 2, 3, 4, 5번 보시게 되면 다 뭐로 시작하고 있어? 이 동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형사 빈칸이 여기죠. 비동사 뒤에 있는 내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형성 평가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 또 그거의 특징은 뭔지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죠. 33번입니다. 볼게. We have already known.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종종 take someone else's experience as their object. 니네한테 한번 물어볼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열이 뭘까? 라는 생각. 대열이 누구죠? 대명사를 생각해봐. 꼭 소리내서 답 안 해도 돼. 생각만 해. 누구지 알아? 누구죠? emotions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our emotions입니다. 그렇죠? 요걸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의 어떤 감정의 대상으로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인지를 그 방식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그 또한 이렇게 보여요. we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는 뜻이죠. 우린 뭘 고려해야 돼? 그들의 어떤 평가, 그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어떤 평가나 해석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언제? making appraisal, 평가할 때, 우리의 평가를 하게 될 때, 뭐에 대한? 다른 사람 감정적 대상의 그런 우리의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의 평가, 우리 감정의 평가와 해석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 지금 딱 두 문장 읽었거든? 뭡니까? 내 감정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대상의 그 평가를 할 때 우리의 평가나 해석을 고려해야 된대. 이 사람들의 평가를 할 때에도 우리의 감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대. 벌써 요게 뭐야? 인터랙션 관계가 벌써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걸 할 얘기 다 했고 뭐 들겠다는 거야? 똑같은 말 반복하겠다는 거야. 예시죠? 구체적인 얘기. 그 예시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 We may enjoy, 우리는 코미디 필름을 어떻게 즐겨? 덜 즐기게 돼. 언제? 우리 동료가 분명히 offended,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았을 때. 뭐에 의해서? Its content, 그 영화의 항목에 기분이 언짢았을 때 코미디 필름이 좀 재미없어. 덜 재밌어.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내 흑인 친구 조나단이랑 같이 어떤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코미디 영화가 막 과거 막 흑인들을 막 인종차별하면서 막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영화야. 근데 난 웃기거든? 근데 옆에 흑인 친구는 웃을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깔깔대서 웃을 수는 없어. 저걸 보면서. 그치? 뭐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덜 즐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야? 내 동료가 언짢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한 생각이 내 감정의 형태에서 이 감정을 평가할 때 내 감정의 해석과 평가가 필요한 거지. 이해되겠니? 더불어 또 좀 더 걱정스럽기까지 돼. 뭐 때문에? those sharing, 그런 공유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뭐처럼 보여? 그런 상황을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 결과 우리는 뭐 하게 돼? 여기가 정답의 근거가 되겠네. 우리는 일반화시킵니다. 뭐를? 우리의 인지, 감정적 의미의 인지를 뭐 시켜버려? 조절시켜버리는 거야. 튜닝하는 거야. 튜닝. 뭐에 반해서? 명백한 perspective key others, 저 핵심 다른 것들, 핵심적 다른 요소들의 명백한 어떤 관점에 반하여 그 감정적 의미의 인지를 어떻게 시켜버려? 얘에 따라서 조절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 감정 평가는 뭐야? 요 얘기가 정확히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타인에 의한 영향. 요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과정들이 작동을 해. 어떻게? 보스 디렉션스로 작동을 해. 그게 이거죠. 그죠? 이게 보스 디렉션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한 영향을 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명백한 평가에, 우리의 어떤 분명한 평가에 의해서 타인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상호간 연결성, 그걸 우리가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몇 번? 영향을 받는다. 결정된다. 이거 괜찮다. 뭐? 방식에 의해서. You talk to yourself. 네가 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No. 결정된다는 맞는데 이게 틀렸죠. 자극이 된다. Stimulated. In us, 우리 속에서 뭐가? 감정 형성 평가가 우리 안에서 자극이 돼. 뭐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것들, 사건들에 의해서. 상대방이죠. 개념화가 된다. 요거 애들 진짜 많이 틀리는 부분이었어. conceptualized라는 건 말 그대로 정의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 형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얘는 개념화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의화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우 영향을 주는 어떤 체계로서
영향을 주는 체계로서 개념화가 된다. 얘가 정의화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될 수가 없죠. 용어적 개념이 아니죠. 직접적인 표현은 이거죠.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interpersonal, 이 단어가 이 보스 디렉션이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상호간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인터란 말은 상호를 얘기하는 거지. 상호 인간관계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뭐다? 감정 형성 평가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감정 형성 평가는 드러내. 뭐를 통해서? 주로 physical posture, gesture. 신체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죠? 상대방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게 interpersonal이라는 보스 디렉션이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던 것이 4번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제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목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0초. 감정은 전염이 되는 것이다. 전염성 괜찮은데? Choose your company wisely. 너의 동료를 선택해라. 현명하게 선택해라. 동료의 현명한 선택? 이 얘기 아니었죠. 셀프 컨셉트의 역할, 그러니까 자기 개념화가 되는 것에 대한 역할. In percept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자기 개념의 역할. 내 개념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고요. 역시 cognitive bias, 인지적 편향. 인간의 어떤 인지와 어떤 판단. 아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평가는 상대방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 이 얘기가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감정적 반응, to environmental stimulation. environmental이 여기서 말하는 interpersonal,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게 이제 interpersonal의 주변의 어떤 자극 때문에 생기는 감정적 반응. 이게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절하겠죠. 5번에 소셜이란 단어 너무 잘 썼어. 사회적 본질. 근데 감정적 평가에 있어서의 사회적 본질. 그러니까 감정적 평가의 사회적 본질의 특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극에 따른 반응. 이게 꼭 나와줘야 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스 디렉션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볼게요. 다음 34번. 역시 빈칸의 포인트로 먼저 접근을 할게요. 빈칸부터. 빈칸 역시 맨 마지막에 있었고 여기서부터입니다. To put it, to put it이 이제 부사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metaphor of neighborhood,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은유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웃을 빗대어서 위의 상황들을 이 이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1, 2, 3, 4, 5번 보면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위에 어떤 상황의 예시를 잘 봐주시면 되는데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다고 말하면 좀 그럴라나? 가볼게. 유전적 명령이 말합니다. 뉴런스한테 뭐 하라고? 야, 뇌 속의 뉴런들에게 말해. 뭐 하라고? 야, growing more and more connection. 점점 더 많은 연결들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연결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뭘 이끌어내게 돼? 초기에 오버 프로덕션, 과도한 생산에 이끌게 돼. 그러니까 연결을 너무 많이 하게 돼. 뭐와 뭐 사이에, 뉴런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을 오버 프로덕션 하게 돼. 그렇다 보니 disvout, 이 연결체들이, 과도화된 연결체들이 be followed by, 이거 우리 도표일치 브릿지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be followed by 하면 A, be followed by B 하게 되면 A 다음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과도하게 만들어진 이 생산의 어떤 연속체들이 다음에 뭐가 일어나? A period of pruning. 이 단어를 아시는 게 여기서 핵심이었습니다. prun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야. 가지치기라는 단어입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의 기간이 뒤어지게 됩니다. 이 가지치기 기간 안에서 연결성이라는 것이 뉴런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을
상실시켜버리게 돼. 그러니까 뇌에서는 계속 연결을 하라고 얘기해 놓고선 이게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잃게 돼버린다. 그래서 약 every 10 connection, 10개의 연결체 중에 약 4개 정도가 손실이 되게 돼. with 뭐와 함께 약 100,000 lost every second during a peak rate. 그러니까 가장 정점의 속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한 100만 개의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만큼 손실이 일어난다. 그럼 이 연결체의 손실이 어디 있어? 특히나 interesting, 흥미롭고 처음엔 놀랍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자연이 왜 put in the effort to build the bridge, 다리를 이렇게 지어놓고선 between 뉴런들 사이에 다리를 지어놓고선 only to 동사원형, 오직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결국 왜 knock them down, 그것들을 다, 그 다리들을 왜 다 knock down, 부셔버리는 걸까요? almost equally as fast as a later date. 나중에 그렇게 빠르게 똑같이 만들어진 것만큼 그만큼 똑같이 그것들을 왜 다 부셔버리는 거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아니 뇌는 계속 연결하라고 해놓고선 왜 거기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지냐 이거야. 그래서 정답의 근거는 여기였습니다. 판명되어졌다라는 말. 여기가 핵심이었죠. 그렇죠? 즉 과도한 생산과 그에 이어지는 파괴, 그 연결의 파괴는 may be tuning strategy to shape the brain, 이 뇌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거야. to deal with the specific situation, 어떤 특정 상황을 다루고자 하는, 뇌를 형성하고자 하는 뭐다? 전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결체들은 뭘 의미하냐? that 뇌가 prepare, 준비하는 거야. 뭐를? 모든 잠재적인 어떤 경험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거야. 어떤 경험? that it may, 뇌가 마주치게 될 잠재적인 경험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연결점을 만든 다음에 그 연결을 파괴한다는 건 뇌가 특정 상황에 준비를 하기 위한, 즉 예상치 못한 우연히 마주칠 잠재적 경험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그 준비는 오직 그 뉴런, 어떤 뉴런? 반복적으로 work together, 반복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뉴런들만이 앞에서 얘기했던 these connections, 이러한 연결성들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잠깐만. 그러면 협업할 수 있는 애들만 뭐 하는 거야? 결국 계속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뉴런들이 not reciprocal, 또 나왔네. reciprocally 상호호혜적으로 activated, 활성화하지 않으면 결국 자연은 가지치기를 해버릴 거야. 그 연결성을 말이야. 뭘 통해서? 무행동,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inactivity의 형태.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웃으로 빗대어 얘기하자면 반복적으로 협력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상호 호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뭐 하는 거야?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work together 해야 연결성이 이어지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하려면 같이 하는 것이고, 아니면 틀리는 것이다. 그렇지? 없어지는 것이다. 그걸 이웃의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포인트가 내주셔야 되냐. 이제 여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요게 그래 알겠어. 이제 같이 해야 연결이 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그냥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으로서 없어지는 거겠네 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렇게, 만약 이웃이 smiles at you, 너에게 미소를 띠면 너는 등을 돌린다. 아니죠. 같이 협업이면 협업, 아니면 아니. 요게 가는 거죠. You don't love yourself. 네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아니. 네가 협업을 해야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 여기는 아니면 아닌 것만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뭐야? 네가 네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집이 불에 타면 너의 집도 위험해지게 될 것이다. 아니. 상호관계. 만약 네가 urgent help, 급박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knock on your neighbor's door, 이웃의 집의 문을 두드려라. 아니. 이거죠, 이거. 네가 don't return my call, 내 전화를 받지 않잖아? 응답하지 않으면 I'm not bothered connecting you. 내가 너한테 애쓸 필요가 없죠.
연결하려고. 그치? 이게 여기서 핵심인 거죠. 같이 협업을 하면 하는 대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치? 연결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결과 관련된 것은 5번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목 빨리 한번 체크하시고 좀 쉽시다. 한번 볼까요? 20초 고. 이 지문 읽었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1번 연결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짐이 더 덜해지게 된다. 상호 의존이 필요합니다. 왜 연결성이 필요한 거죠? 왜 더 많은 경험이 너의 뇌가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지 그 이유를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어떻게 독립적인 뉴런들이 개인적으로 활성화되는지 아니. 크리티컬 팩터 주요 요인이 뭘 이끌어? 로스 오브 뉴런 아니 뉴런의 손실을 이끈다? 아니죠. 놀라운 전략 뭐해? 너 뇌의 놀라운 전략 그게 뭐야? 프루닝 하는 거야. 뭐? 오버 어번던스 이게 풍부함이죠. 과도하게 풍부한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는 네 뇌의 전략 뭐다? 계속 협력하면 유지시키고 안 쓰면 지워버려. 그렇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뇌의 전략적 형태를 얘기하는 글의 내용이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만 쉬었다가 35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5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추론 4개를 끝내봤고 35번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 유형은 오랜만에 수업 시간 해보네. 항상 그렇듯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항상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 유형만 그래요. 첫 문장이 무조건 기준을 잡아줘야 하고 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재와 특징에 대해서 그 소재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이 그걸 부연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어진 넘버링들 있잖아. 특히나 두 번째 문장에 넘버링이 돼 있다? 그럼 얘는 정답일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집니다. 두 번째 문장에 넘버링이 시작될 경우. 그래서 뭐가 됐든 어쨌든 번호를 여러분들이 문장화해서 보셨을 때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도 나타나거든. 요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요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야 돼? 물론 소재 연결성을 봐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얘가 기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3번, 4번, 5번도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다 이 내용을 향해 있어야 돼. 이거와 무관하지 않은지, 무관한지 안 한지 그걸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전에 있던 번호에서 썼던 소재를 다음 번호에서 소재를 갖다 쓴다라고 해서 이 둘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쌤이 좀 줄을 애매하게 썼는데 3번에 썼던 소재를 4번에 썼다고 해서 이 3, 4번의 연결성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얘와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딱 그런 문제거든.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소재가 뭡니까? 난제하는 데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 그림 마케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필요성이야. To address emotional, environmental issues. 그치? 환경적 문제도 다뤄야 함과 동시에 at the same time 만족도 시켜야 돼. 핵심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만족성도 또 가져가야만 하는 거야. 그치? 환경도 지키면서 기존에 썼던 소비자들이 계속 만족할 수 있게끔.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쵸? 소재가 뭡니까? 소재가 뭡니까? 그림 마케팅이야. 그림 마케팅의 특징이 뭐 어떻게 돼? 난제가 있다. 그 챌린지가 뭐다?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난제인 것이다. 첫 번째, 1번. 즉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얘는 부연 설명을 담당해야 돼. 앞에서 말한 것이 one of the challenges. 그린이라는 말, 우리가 그린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친환경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린 광고 캠페인이 have to face,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 중에 하나인 거라고. 방금 얘기했던 거. 둘 다 만족시키는 거. 즉 그게 뭐냐? 그 난제가 뭐냐? 납득시키는 거야. 소비자들에게 뭐를? 데디아를. 환경적 제품이 do not perform lower. 더 낮지 않다. 더 낮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재사용한 뭐 종이를 가지고 만든 휴지야. 근데 이거 일반 휴지랑 똑같아.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then 뭐보다? 레귤러 프로덕트보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딱 이어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켜야 돼.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이 질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이 얘기지. 똑같은 얘기야, 부연 설명. 그리고 2번 문장. 오히려 they often, 그들은 종종 with regard to specific feature, 특정 어떤 특징에서는 오히려 더 낮게 수행을 하게 된다. 즉, 요 친환경 제품들이 오히려 더 좋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whether라는 말 자체가 뭐 시켜줘야 돼? 질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니,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핵심인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3번이 나오고 있어요. 3번 보시면 환경적 이점이 그린 프로덕트의 환경적 이점이 대시야. 그 제품의 환경적 영향력이 덜하다는 거야. 뭐보다? similar product. 유사한 제품의 영향력들보다 덜하다라는 거. 그게 환경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야. 3번이 여러분들 봐봐. 앞에서 썼던 내용에 환경적 제품이라는 소재를 그대로 갖다 여기죠. 환경적 제품이라는 소재를 그대로 갖다 써서 걔의 이점을 말해주겠대. 그러니까 앞에 배려하다라는 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베네피트를 쓴 것 같은데 이 특징을 얘기함에 있어서 빠진 게 있어. 그게 뭐지? 뭐가 빠졌지? 환경적 제품에 누구에게 주는 영향력이었어?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력이었어. 맞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소재,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환경적 제품이라는 소재는 잘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 둘의 연결성, 2번과 3번의 연결성은 될지언정 뭐가 안 돼? 그 난제가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특징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3번이 뜬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고, 그 생각이 드신 다음에 검산으로 어떻게 보셔야 돼? 4번 문장을 보면 이 4번 문장이 3번이 정답이 되려면 4번 문장이 누굴 부연 설명해 줘야 돼? 2번 문장을 부연 설명해야 돼. 2번 문장이 뭔데? 오히려 친환경 제품이 better하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게 어디에 나왔어? for example 뒤에 에너지 세이빙 라이트 버그, 요게 이제 예시로 나오는 거죠. 에너지 전구가 더 오래 지속되며 더 나은 편리성을 가져다주고, 가로 열고 닫고는 제끼고, and reduce energy expenses. 에너지 소비도 그만큼 줄여들게 될 거다. 오래 지속되며 더 나은 편리성, 에너지 절약, 이 세 가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배로의 예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친환경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좋은 영향력, 이거는 필요 없겠다. 그지? 소비자의 관련성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네요. 그렇죠? 이렇게만 할게요. 제목만 한번 따져봅시다. 제목 몇 번? 20초 한번 볼게요. 고! 결국 친환경 제품이 어떻다? 환경을 생각하는 거 말고 뭐 도인다? 더 좋다. 그치?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친환경적인 거 말고 그 이상의 더 무언가가 있다.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니? more than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친환경적인 것 그 이상. 그게 뭐다? 일반 제품보다 더 좋기도 하다. 그치?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4번.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원문 문제는 끝냈고, 순서 추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추론의 박스글에서 얘기하고 있던 포인트를 먼저 상기해 보셔야 돼. 박스글에서 말한 포인트가 뭐였으니?
아인슈타인의 그냥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가 전부입니다. 요거, 그지? 아인슈타인은 주장했어. 빛의 속도가 지속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건들, in one place,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동시다발적. 그걸 주장한 게 아인슈타인이었고, 그 상대성 이론 속에서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이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고려되어져야만 해. 뭐를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 to travel from one particle에서 다른 particle로, 한 입자에서 다른 입자로 이동을 하는 그 정보를 위해서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이 또 고려가 되어져야 해. 그럼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 그지? 그리고 A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항상 ABC 첫 문장을 읽고 박스의 뒷내용을 이어줄 수 있는, 그치? 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요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but이나 however의 대조 연결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뭐 nevertheless, nonetheless부터 시작해서 in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대조의 연결사가 없으면 결국 이 두 말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동일 조건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시가 됐든 뭐 추가가 됐든 환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연결사가 있으면 그 대조 연결사 외의 연결사들은 그의 연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그것도 결국 다 뭐가 되는 거야?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조 연결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문장과 문장 사이는 서로 어떻다? 동일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ABC 첫 문장에 연결사가 없다라면 박스글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암시하고 있어. 네디아를. 아인슈타인의 개념, 뭐의 개념?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로 나뉘어진 두 지역을 나누는 by light of velocity. 이 빛의 형태로서 두 지역을 나눠버리는 이런 시공간이다라는 것의 아인슈타인 개념은 is indefensible. 방금 무슨 얘기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렇다 하고 끝났어. 이 안에 뭐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여기서 설명만 해준 거지.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all of this를 예로 받는다 쳐도 이게 암시하고 있는 게 indefensible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돼. 단어의 특징, 방향성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거잖아. indefensible 뭐야? defensible이 뭐야 결국? 방어하는. 또 뭐 있어? 우리 변호사가 변호인을 옹호한다고 하나? 변호한다고 할 때 그것도 디펜스 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디펜스 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막아주다. 그러니까 옹호해준다, 지지해준다. 요 의미가 되기도 해. 그럼 앞에서 그냥 아인슈타인 이런 거 주장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걸 암시해봤을 때 아인슈타인 그 개념이 인디펜서블해요. 그러니까 옹호에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인 거야. 아니 대조 연결사가 없이 방금 상대성 이론이 이렇다라고 해놓고선 아무런 대조 없이 그것이 다 옹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기엔 A번은 논리적 단절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번은 스킵할 수밖에 없습니다. B번. however가 있으면 박스글에 있는 내용의 대조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가보자고. 하지만 experiment after experiment, 연이은 실험이 has shown, 보여줘왔어, 데디아를.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왔어. 상대성 이론 이렇대요. B번. 하지만 그거 사실 실험해보니까 사실 아니래요. 뭐가? 디스가. 앞에서 말한 디스가 앞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래요. 디스 상대성 이론으로 바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상대성 이론이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 연결은 되네, 방향성은. 그치? 그래서 보류. 일단은 보류. C번 볼까요? 디스는 뭘로 봐줘야 된다고? 박스글로 봐줘야 된다고. 그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has since, 그때 이후로 been performed. 많은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은 횟수,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그 이후로 수행되어져 왔고, and confirm, 확인이 됐어, 데디아라는 거. The improperties of polarized light, 그 양극화된 빛의 속성이 다 상관이 되어 있다, 또는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아까 여기 볼래?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특징이 뭐야?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C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앞에서 this의 상대성 이론을 받을 거라면 상대성 이론이 많은 횟수로 수행됐고 상대성 이론이 확인을 해줬어. 뭐? 빛의 속성이 서로 뭐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치? 그러면 박스글의 부연 설명으로 C번은 옳지 않겠네.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결국 뭐로? 이 반대, 대조하고 있는 내용의 뒷받침글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치? 한번 읽어볼까? 벨이라는 사람이 1965년 아일랜드의 어떤 물리학자 얘가 만들었어. 뭐 실험 하나를 만들어 봤어. 어떤 실험이냐면 보여줬던 데리아를 분리되어 있는 입자가 영향을 줄 수 있더라.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 이거 누가 봐도 아까 그 상대성 이론 뭐야?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치? 그 얘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에 반박을 하는 글이야. 그것도 동시에 말이야. 먼 거리에 걸쳐. 그러면 이거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뭐? 어디 있어? 인플루언스하다라는 말이 뭐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즉, correlated, linked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어. No matter how,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입자들이 there is some kind, 일종의 뭐가 있는 거야? instantaneous, 즉각성이 있는 거야. 즉, faster than light, 빛보다 더 빠른. 그 두 입자들 사이에서의 뭐가? 소통이 있다는 거지. 즉, 소통 이게 뭐야? 결국 correlated, linked 됐다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이어져야 돼? 아까 A번에서 나왔던 연결이 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뭐다? 아인슈타인 개념. 아인슈타인 개념이 뭐였어? 서로 연결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없다라는 그 개념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변호할 수는 없는 거야. 변호하다 참. 그치? 변호할 수는 없는 거야. 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B번에 처음 시작됐던 그 however의 방향성이 BCA로 그대로 끌고 내려왔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셔서 BCA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목으로는 뭐가 좋으면 될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반박했던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이야기였으니까. 그치? BCA가 얘기했던 내용 그 전부가 그 얘기였죠. 정답 한번 찾아봅시다. 몇 번? 챌린징 했다라는 말. 그치? 이게 필요하겠다. 아인슈타인의 그 개념, 상대성 이론이라는 개념을 챌린징한 이의를 제기한 현대 물리학. 연관성이 있다. 그치? 그 얘기가 포커스였으니까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혹은 자기 다른 번호 했다. 없었어요? 4번 잘 하셨나요? 이 정도로만 하고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도 첫 번째 박스글을 한번 보시면 일부 명백한 썬크 코스트 벤처. 얘들아, 이 썬크 코스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2학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소재 중에 하나예요. 썬크 코스트 펄러시라고 해서 23년 6월이었나? 4년 6월. 4년 6월. 거기에서 그 시간이든 돈이든 기업이든 벤처 기업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그 나온 게 있어. 인더고는 24년 10월 안 나왔어. 25년 3월, 24년 6월이었을까. 그 우리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해서 아마 그때 그 소재로 나왔을 거고, 요것도 많이 쓰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건 결국 뭐야? 내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면서, 아니야, 심지어 나쁜 것인데도 계속 내가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계속 넣게 되는, 그치? 그 상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상식이어야 하고 한번 볼게요. 이유는요, 일부 명백한 매몰 비용의 어떤 벤처, 모험이 may not be irrational,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의 모험이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Is that
decision maker, 결정권자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행동의 선택을 해? to project preserve. project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지? 이거 뭐지? 프로젝터지 이거. 프로젝터야. 요 노트북에 있는 영상을 프로젝터 하는 거야. 그치? 프로젝트 하는 거야. 나타내다야. 오케이? 나타내거나 preserve, 보존해. 자신의 어떤 명성을 나타내거나 보존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거 쌤이 저기로 뭘 위해서 맞아 갈까? 내가 좀 더 결정적이다. 결정력 있다. 그리고 not being wasteful. 내가 좀 낭비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명성을 지키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행동을 선택하니까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 거야. 예전에 쌤이 이거 하면서 맨날 설명했던 게 이게 1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샀어. 그래서 내가 그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근데 이 한 주에 10,000원이었던 게 갑자기 5,000원이 됐네?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 난 얼마 손해본 거야? 50만 원 손해본 거야. 근데 그럼 여기에서 매몰 비용이 됐으니까 아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손절하고 50만 원 손해보고 나와야 되는데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얘 10,000원 고기만 받던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언젠가 마음으로는 올라가겠지? 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100주 더 추가해서 50만 원 더 추가할게. 그럼 난 여기다 150만 원을 쓴 거야. 언젠간 얘가 10,000원 또 찍을 생각에 10,000원 찍으면 평단가가 얼마야? 100주, 200주의 평가가 한 75만 원. 한 주에 75만 원에 200주 산 거니까 평단가로. 그러니까 내가 75만 원만 넘으면 내가 이득 보니까 언젠간 10,000원 찍겠지 하고 여기에 100주를 또 추가해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2,500원이 됐네? 그럼 난 또 어떻게 선택해? 에이씨, 포기하자.가 아니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야? 아, 선생님 그만 끊고 나오세요. 니네가 나한테 말해도 아니야. 얘 10,000원 찍어봤던 애잖아. 언젠간 또 찍겠지. 또 100주를 여기다 쏟는 거야. 왜? 내 명성이 그 선택을 했던 내 명성이 나타내고자 지키고자 하는 그 행동을 내가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100주를 또 추가해서 내가 추가해서 투자했다라는 것에 대한 건 결국 앞으로의 미래성을 내 명성, 내가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 또 투자하는 거야. 이해돼? 아무튼 이런 거야.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매몰 비용에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결정권자가 자기의 명성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소화시켜보면 이 박스글을 간소화시켜보면 무슨 내용이야 결국? 매몰 비용이 행동이 손해보지 않는 이유. 그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부터 볼게요. A번, such future, 그러한 미래의 어떤 reputational cost. 앞에 비용,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상식이 되게 무서운 게 방금 매몰 비용, 쌤이 주식으로 한번 예시를 들었는데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나빠 보이지?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게 나빠 보인다로 끝나면 안 돼. 왜? 여기에서는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 아니 오히려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니까 플러스로 봐야 돼 얘는. 그치? 근데 여기에서 코스트는 뭐야? 비용, 즉 대가 마이너스잖아. 앞에 서치 명사는 어디 내용이야?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미래의 명성적 대가는 대가 치른 적 없어. 오히려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다는 얘기로서 얘기를 했죠. 오히려 플러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번은 소재 자체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대가가 완벽하게 합리적인 요인이 돼버려. 뭐 해야 돼? 생각해 봐야 돼. 뭐 할 때?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abandon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어떤 행동의 과정, 특정 행동의 과정을 버리지 않아야 할, 버릴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내 행동을 버릴지 말할지 결정을 해야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합리적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 치른 적 없습니다. 코스트에 대한 내용이 없었죠. 오히려. 비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자, B번 갑니다. if 썼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if 썼다는 얘기는 결국 기본적으로 if를 썼다는 얘기는 예시를 들겠다는 거야. 만약 실제로 indeed도 앞에 내용 강조거든? 강조입니다. 만약
abandonment of sunk cost. 이 매몰 비용을 abandon, 만약에 버리는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앞으로의 어떤 명성에, 미래 영성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끼친다면, 그것은 현명하겠지. 뭐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즉 썬크 커스트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지 몰라요. 그렇지? 요건 앞에 있는 내용에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마이너스 행동의 abandonment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이 얘기가 이어져야 되니까, 부정적 얘기 아니라고 해서 박스글, 그지? 그 생각을 두시고 보신다면 B번도 뭡니까? 하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지? C번 볼게요. 요 구문 혹시 기억나니? just as 구문? just as 구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just as 주어 동사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의 내용이라고 했어. 마치 주어가 동사되 뒤에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어떤 사람? Who orders too much food, 너무나 많은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might be labeled, 이렇게 이름 지어지듯이 poor judge of his or her own appetite, 자신이 먹을 그 음식에 대한 형편없는 판단을 한 것인 사람, 혹은 낭비하는 사람으로 이름 지어지듯이, 여기가 주절이야. This decision maker, 앞에서 말한 이러한 결정권자는 might be trying to protect, 지키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뭐를요? 자신의 미래의 어떤 명성을 지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짜리가 2,500원 된 것까지도 내가 100주를 더 사고 있지만 이거 언젠가 내 미래에 오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거 지금 똑같은 내용이야. 누구랑? 박스글과 똑같은 내용인 거야. 매몰 비용이 비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미래적 명성을 계속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얘도 그 얘기잖아. 비유를 써서 뭐? 내가 너무 많은 음식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지어지듯 이러한 결정권자도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앞으로의 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해. 도덕적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개인 또는 좋은 어떤 디시전 메이커로 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박스글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였다? C번이었다. 그럼 아까 B도 A도 좀 박스와의 반대적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C번만 뭐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이듯 결국 이렇게 내 미래의 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걸 그대로 예시로 받는 게 누구였던 거야? 이 만약이죠. 만약 그 매몰 비용의 abandonment, 버림이 부정적으로 미래의 명성에, 미래에 지키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버리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겠죠. 그래서 예시로 듭니다. 누구? 자동차 제작자. 누구? 자신의 인기 없는 모델을 버린 그 자동차 제작자는 조롱받을지 몰라. for 뭐한 것에 대해서 gutless decision, 그러니까 직감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을지 몰라. 그리고 lose, 잃겠지. 앞으로의 어떤 명성을, 미래의 명성을 잃겠고 실질적인 힘을 잃겠죠. 어디 내에서? 그 조직 내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래에 버리게 된 것에 대한 요게 나온 게 B번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B번의 예시가 요 미래의 대가, 앞에서 말한 서치 코스트가 누구? 아까 그 오토메이커 예시의 부정적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미래의 명성의 대가가 결국 완벽하게 무슨 요인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내가 이걸 버릴지 말지, 특정 행동을 버릴지 말지에 대한 결정하는 요인의 중요한 합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CBA 거꾸로 올라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즉, 썬크 커스트 폴러시가 가져다 준 요인은 뭐였다? 한번 20초 볼까요?
즉 썬크 커스트 폴러시 아니 썬크 커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뭘 하는지 자신의 어떤 그 미래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3번 왜 디시즌 메이커가 계속해서 썬크 커스트 벤처를 이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글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3번 미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게 글 속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38번 삽입입니다. 사실상 이게 시간 관계상 이게 좀 줄여야겠네. 40번까지만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삽입될 문장을 보시는데 뭐 매번 그렇듯 삽입될 문장의 어떤 특정 소재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혹여라도 그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항상 얘를 어딘가에 집어넣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번호 앞뒤 내용의 단절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봐주셔라. 이게 이 글의 핵심이니까 그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글은 봅시다. they 정도의 대명사 힌트? 그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they가 결국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아나거나 숨는 능력, 어디 뒤에? 강력한 벽 뒤에 숨거나 달아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들은 they는 식물이구나. 식물들의 유일한 디펜시브 옵션, 방어 선택은 결국 뭐인 것이다? 적시는 거야. 자신들의 몸을 어디에다가? 케미컬에다가 적시는 거야. 그 케미컬이 어떤 건데? 플레이 허버크 하는 거래. 이게 허버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옵션, 무슨 옵션이야? 디펜시브 옵션이니까 플레이 허버크 하는 건 뭐야? 식물이 지 스스로를 지키는 뭐가 되는 거야? 화학물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어디 내에서? 위장 내에서, 신경 내에서 호르몬의 동물, 그 식물의 적들의 호르몬이나 신경이나 위장 같은 데 안에서 플레이 허벅 역할을 할 케미컬, 즉 디펜시브 할 이런 케미컬스를 자신의 몸에다, 식물 몸에다 적시는 거야. 식물이 지가 뿌리를 뽑아서 달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식물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봅시다. 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생, 얌, 메이애플 중에서 뭐 아는 건 진생밖에 없다. 그치? 인삼. 어쨌든 이러한 식물들은 are all small plant. 그냥 작은 식물입니다. that on overwinter. 겨울을 극복한 영양적인 부분이 stems와 roots에 있는, 그치? 땅 속에 어떤 줄기나 뿌리 같은 것에 있는 겨울을 난 그런 어떤 작은 식물이다. 이 공유된 방식이 뭐에? 생존하는, 살아있는 이 공유 방식이 설명하고 있어. 뭐를? 왜 그 식물들이 모두 다 너무나 어떤 면에서 의학적인 케미컬, 화학물질적에서 풍부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대. 이런 방식이 왜 메디컬적인 케미컬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주고 있대. 뭐 그냥 특정 설명입니다. 식물에 대한 설명. 단절 없고요. 2번. Unlike fast-moving animals,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나 그리고 딱딱한 껍질의 어떤 나무 같은 것들과는 달리 앞서 말한 그런 정적이며 또 얇은 피부를 가진 식물들은 다 매우 취약하다 이거야. 공격에. 누구로부터? 포식자들, 곤충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일단 조건들이 슬슬 나온다라는 거. 그치? 일단 첫째, 겨울을 났다. 땅 영양소가 줄기나 루츠에 있다. 그것이 결국 뭐다? 메디시널 이런 케미컬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취약하다라는 얘기 충분합니다. 자, 특징들을 얘기하다가 They are underground stores of food. 그들의 땅속에 묻어둔 음식의 그 땅속에 묻어둔 저장소가 특히나 매력적이야. 누구한테? To would be protector.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될 포식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이야. 굉장히 플러스적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 역시나 뭐 단절은 없죠.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4번 뒤에도 연결사가 따로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해줘야 돼. 자연 선택. 오늘 많이 나오네. 진화가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뭐를? 그 방어적인 화학물질. 특히 뭐 하기 위해서? Attack the physiology, 생리학. 동물의 어떤 생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적 케미컬스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그 식물들의 독성이 can be turned into 뭘로 바뀔 수 있어? medicine으로 바꿀 수 있대. 잠깐만. 4번 앞에 내용에서 뭐가 나왔니? 그들이 땅속에 저장된 그 저장소가 특히나 누구한테 매력적이야? 앞으로 있을 포식자들에게 매력적이다라는 플러스 내용과 그 진화의 선택이 자연적 선택이 그 방어적인 케미컬스, 화학물질을 설계해 왔기 때문에 동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방어적 화학물질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박스글을 읽고 와서 그런 거지. 앞에서 읽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4번 앞에서 얘에 대한 정보가 있었냐 이 말인 거지. 그렇지? 이게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박스글에서 있었던 누구? 얘죠, 얘. 식물들이 뭐 하고자 했던,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옵션인 저 케미컬스, 그치? 그 케미컬스가 어디 있어야 돼? 4번 자리에 있어줘야 되고 그 4번 자리 뒤에 뭐가? The defensive chemicals라는 것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건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과의 상관관계. 지금 4번 앞에까지의 내용은 진생과 같은 그런 작은 식물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설명했다면 4번 뒤에 있을 이 디펜시브 케미컬스에 대한 방어책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4번에 뭐가 포함돼서 요 케미컬스를 포함해서 저게 디펜시브 옵션이라는 걸 보시고 케미컬스가 어디 있었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 없구나 하고 박스로 돌아가시면 요 관계성을 보시면서 단절을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38번은.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결국 뭡니까? 그 동물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되게 되는 것이다? 약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뿌리 식물의 독은 의약 성분이 많아서 약으로 쓰기에도 활용도가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오답 중에 이게 되게 많습니다. 독성 있는 식물을 다루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약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5번 간단하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 40은 다음 파일에 있어요. 음, 39번 역시 삽입. 이번에는 예세 연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there have been 있어 왔어. phenom이라는 게 있어 왔어. 이게 뭔데? who went on to, go on to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훌륭한 성공을 해왔던 phenom이 있어 왔어. 나중에 in their careers 그들의 어떤 경력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perception이죠. 이 perception, 인지가 뭐만큼이나 매우 공상적인 거야. 현실만큼이나 그만큼 공상적이야. 지금 내가 열심히 읽었지만 옛 하나 말고 힌트가 될 수 있는 대명사, 지시사, 관사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대조를 이루는 구조 속에 있는 문제다. 그렇지? 이걸 먼저 챙겨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례가 나옵니다. 당신이 젊은 운동선수라면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코치님은 want you, 당신이 to experience success now, 이제 당장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할 거야. 왜냐하면 당신과 그들은, 부모와 코치님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성공이 매우 예측 가능하다. 나중에 성공으로 in your sport, 너의 스포츠에서. 그치? 우리 유망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또 성공을 잘 할 테니까. 그치? 그걸 참 일찍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1번 앞에 내용. 자, 우리의 athletic, 이 운동적 문화가 is obsessed with, 무엇에 집착되어 있다? 이 phenom이라는 것에 집착되어 있는데, 그리고 can't miss it,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여줘. 초기의 어떤 지배력, 장악력. 스포츠에서 장악력을 보여주는 영재 같은 이런 건가 봐. 이런 것들에 집착되어 있다 이거야. 연결되죠? 일찍 성공하고 싶어해. 우리의 스포츠 문화는 그런 어릴 때부터의 성공을 집착하고 있어. 연결 다 됩니다. 그럼 연결사 나오면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돼. 2번 뒤에는 지금 뭐가? for example이 나왔으니까 전적으로 이 앞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젊은 일찍 어린아이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례가 나와줘야 돼. Out of thousands of young baseball player. 그러니까 수천 명의 어린 야구 선수들 중에서 who have competed in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어린아이들 그 월드 시리즈 결승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경쟁을 해왔었던 수천 명의 젊은 야구 선수들. 뭐에? 연중 내내. 이 애들 중에서 퓨어 50명도 안 되는 애들이 went on to 어디로 가? 메이저리그 커리어로 가게 된다 이거. 이거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지금 예시가 방금 앞에 2번 앞에 내용의 상위 개념이 뭐야? 어렸을 때부터의 성공에 집착한다고. 그럼 거기에 예시는 뭐야? 그 어렸을 때부터의 성공에 집착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이 예시는 무슨 내용이야?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 중 고작 50명도 안 된 애들이 메이저리그 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성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그지? 이건 성공을 하지만 얘네들의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지. 왜? 비교 대조군이 수천 명의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중 가는 애들이 고작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부정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논리적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공의 집착과 그의 하위 개념으로서 50명밖에 못 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그러면 다시 한번 검산용으로 보자고. 그럼 뭐 자리에? 2번 자리에 2번 앞에 집착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for example은 뭐야? 결국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퓨어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지만이 어디 들어가야 돼? 그래서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 많은 나중에 성공하는 패널도 있겠지. 유망주들도. 근데 이 인지 자체가 공상이야, 공상. 현실만큼이나 많이 공상이야. 그치? 그 공상의 예시가 뭐야? 이거야, 이거. 애들이 수천 명이 막 리틀리그의 월드 시리즈까지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 가는 애들은 50밖에 안 돼. 그치? 이게 현실이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제목은 뭐가 돼야 될까, 얘들아?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목이 돼야 되니까 저 지문이 답이 돼야 돼. 그럼 무엇이 어린 선수들을 추구하는가? 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2번 뒤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3번 뒤부터.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40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40번도 보시게 되면 이 greater access to information about leader, 이 리더에 관한 정보의 더 큰 접근이 has 그들을 A하게 만듭니다. 이 말이야. And 그리고 this has led 이것이 뭐 하도록? 사람들을 desiring leader with B characters. 이 B한 캐릭터들과 함께 이 리더들 미안.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 사람들이 뭐 하게끔 바라게끔 남겨도 리더들을 뭘 가진 리더? B한 성격을 가진 리더를 가지도록 남기게 돼. 그러니까 리더의 정보의 노출이 리더의 정보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다음 내용 비한 성격의 리더들을 더 원한다 이거죠. 그렇죠? 리더의 정보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건 그 리더들을 A하게 되며 그것이 이제 B한 성격의 리더를 더 원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A번의 정답의 근거가 이 초반부에 있고요. B번의 정답의 근거가 이 후반부에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예시 첫 문장부터 볼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 리더들이 종종 disappoint us. 우리를 실망시키는 세상 속에서 살아. 이런 바이오그래퍼스, 이 세세한 바이오그래퍼들, 자서전들이 때때로 감소시켜. 이미지 오브 그레이트 리더들의 그 이미지를 감소시켜버려. 실망시켜, 감소시켜. 누구처럼? 얘네들처럼. by carefully 뭐 하면서 아주 주의 깊게 검토해 봄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어떤 shortcoming, 도덕적 어떤 이 shortcoming, 이점 같은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면서
봄으로써 이런 사람들의 어떤 great 리더의 이미지를 감소시켜버려. 어려워. 뭐 하는 것이? have heroes. 영웅을 찾기란 세상에서. 어떤 세상? moden wort. wort는 여기 나왔죠. 사막이나 wrinkle, 주름.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사막이나 주름, 단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단점들이 is public, 대중화가 되는 세상 속에서 히어로를 갖기란 어려워. 그러면 리더의 정보가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 뭐? 자서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실망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잖아. 그러한 어떤 리더 정보가 많아져 버리면 리더를 다 뭐 해버려? 파헤쳐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 실망시키게 된다. 그런 주름살 같은 것들이 대중화가 된다. 근데 이상하게도 the increase of information, 정보가 증가되잖아? 무슨 정보? 우리가 리더에 관해서 얻게 되는 정보가 증가해버리면 has increased, 뭐가 증가되게? confusion surrounding the ethics of leadership. 그 리더십의 어떤 윤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혼동이 더 증가돼 버려. 아, 그래?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의 윤리에 대한 혼동이 더 커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더비더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리더가 flawed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결함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greater our desire for highly ethical leaders.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리더를 바라고자 하는 그 바람이 어떻게 된다? 더 커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가 그런 짓을 하면 할수록 계엄령을 막 선포해. 하면 할수록 더 윤리적인 사람을 원하게 된다. 그렇지? 결함이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러니까 리더 정보가 많아진다는 건 리더를 다 파헤치게 실망스럽게 만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린 뭐 한 성격의 리더? 더 윤리적인, 그렇지? 더 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리더를 우리가 더 원하게 되는 거지. 그걸 찾아주시자인데 이게 이제 좀 힘들었을 거야 아마. glorify, 영광스러워진. 우리가 뭐 하면 할수록 unmasked. 이 두 개가 뭘 얘기하는 거야? 리더들을 더 파헤친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마스크가 가리다니까 unmasked는 거기에 파헤치다가 될 거야. mystified도 아시게? mystified 뭐야? 신비스럽게 하는 거지. 근데 앞에 DE가 붙었으니까 파헤치는 거예요. 결국 리더의 정보가 많아진다는 건 리더를 다 파헤치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실망감도 주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뭐한 성격을 가진? 지속적인 성격, flawless한 성격. 정답 뭐야? 윤리적이면 flow가 없는 사람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이다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41, 42는 혹시 풀어보시고 쌤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41, 42도 할 수 있게끔 쌤이 조절을 해볼게요. 이 교재 오늘 첫 수업이라서 쌤이 시간을 조금 조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